치과대 간호대 채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채플인데요. 오늘 우리가 채플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눌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채플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세기도 함께 드리면서 채플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없이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작은 숨결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삼키려 했던 여러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강을 맞아 이 한 해의 여정을 차분히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특별 연주를 해주실 분은 우리 하프 연주자 김하영 선생님인데요. 하프 음악을 여러분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하프 이렇게 우리 음대에서 직접 여기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음악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좀처럼 듣기 어려운 하프 음악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몸소 악기를 끌고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하영 선생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영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 종강 채플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채플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강연 들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채플 타이틀은 K는 RCL이라고 했는데 뭐 추정하실 수 있나요? K는 RCL 너무 추상적인 그런 요약이라 아마 여러분 눈치채기는 쉽지 않은데 뒤에 아주 흐릿하게 나중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채플 아마 개강 채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The First and the Best라는 그런 우리 세브란스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긴 어렵죠.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한 학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송진순 교수님 오셔서 이 종말 위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김원구 방송인 오셔서 모노 드라마를 해주셨고 정샘물 원장님 오셔서 되는 것도 은혜, 안 되는 것도 은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환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생들 와서 일하던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홍민규 교수님 오셔서 우리 세브란스 특별히 학교의 역사 그리고 권승현 교수님 오셔서 우리 완화의료센터 특히 소아 완화의료 치료에서 얻는 그런 아픔과 그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다영 교수님 춤추는 날 무용과 또 음악을 통해서 이일 변호사님 난민들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깻잎은 어디서 오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깻잎 어느 나라 분들에 의해서 그게 채집이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었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노동하면서 우리가 깻잎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남경필 이사장님 은구에서 Never Give Up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노마 이제 노 마약에서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거 얘기를 들으셨고 오성훈 대표님 자신의 삶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을 때 자신에게 이 사업이 어떻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플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간호대학생들 개강 채플 때 개강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식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식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이게 여기서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식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게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아는 것, 지식의 양,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는지, 지식의 속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서는 지식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러 가지 영웅들이 나옵니다. 신들이 있고 신들을 배신하는 신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온 인물은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존재. 그래서 제우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계속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이런 형벌을 받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시 또 회복이 돼서 다시 쪼이고 하루 종일 쪼이고 회복돼서 그 다음에 다시 쪼이고 이런 그러나 인간들에게 그 불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웅으로서 우리에겐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자, 퀴즈.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누굴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누구죠? 자, 손 들고 누구예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네? 누군가요? 자, 손 들고 검색 들어갔어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빠르네. 네. 그래요.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에피메테우스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인데, 자, 좀 이따 이 선물 뉴트로지나 데일리 립밤 3개 친구들과 함께 나눠 쓰세요. 이따가 찾아가세요. 자,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은 에피메테우스예요.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나눠준 이유는요, 에피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물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빠른 발, 튼튼한 이, 그다음에 털, 몸을 보호하는 털, 이런 것들을 에피메테우스가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줄 게 남아 있지 않아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이 볼 때는 되게 나쁜 놈이죠. 우리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겨울철마다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나눠준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불을 가지고 취약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 에피메테우스라. 에피메테우스는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우리에게 영웅이기도 하고 불과 지식의 전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계몽주의 시대 때 프로메테우스는 찬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괴테도 시를 만들었고 셸리도 시를 만들었어요. 프로메테우스. 그의 인간에게 베푼 불, 그리고 불이 상징하는 어떤 어둠을 해치고 또 우리에게 지식 같은 이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준 존재로서 프로메테우스. 그에 비해서 에피메테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돼 버렸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하는 자는 칭송을 받지만 생각보다 몸이 앞서거나 이런 존재는 그렇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또 하나 사고를 치는데요. 에피메테우스의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에피메테우스의 부인 누굴까요? 3글자. 에피메테우스의 부인 3글자예요. 누굴까요? 네? 손 들고 누구예요? 그래요. 판도라. 이따가 이거 선물 받아가세요. 이거 육개장 사발면 6개. 시험 보다가 배고프면 뜯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밤에
그래요. 판도라 상자 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에피메테우스의 와이프가 판도라였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에피메테우스인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서구에 있어서 이 생각을 먼저 하는 자, 뭐 예지자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칭송을 받은 반면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하는 이 에피메테우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에피메테우스는 완전히 죽일 놈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좀 재평가해야 될 부분이 에피메테우스보다는 프로메테우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 또 이성에 의한 해방, 이것을 서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워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것은 옳고 비이성적인 건 잘못됐고, 그래서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세우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화 혹은 그런 삶을 우리가 칭송해 왔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지식과 이성은 그러면 무결한가? 그거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무런 뭐랄까요? 브레이크나 이런 것 없이 추구해 가면 될 건가? 가장 우리가 쉽게 고민해야 될 게 이제 AI죠. 어떻게 보면 AI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총화인 거죠. 모든 것들을 가장 집적해서 초집적 상태로 만든 게, 지식을 초집적화한 게 AI가 아닐까 싶어요. 그 AI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혹은 어떤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죠. 오늘 PPT 이거 제가 텍스트랑 내용은 다 집어넣었지만 이거 다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도 제가 명령을 주기는 했지만 뭐 만들고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제 그냥 컨텐츠만 주면 뭐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이런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 발표할 자료들 잘 정리해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지식과 이성의 총화가 가장 정밀한 폭격에 사용되기도 하고, 딥페이크로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는데 쓰이기도 하고, 또 AI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에피메테우스,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가 감성적인 존재가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이런 차원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K는 RCL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Knowledge is responsibility, courage and love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고 용기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뭐 베이컨이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지식은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 지식이 책임과 용기와 사랑이라는 이런 색깔들을 혹은 그런 본질들을 잃게 된다면 지식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식은 뭐 우리 선비들도 그랬고 책임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식, 배운다는 것, 안다는 것, 그리고 식자라는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그렇죠. 모든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게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뭐 캡틴 아메리카나 뭐 슈퍼맨 이런 히어로물 시리즈에 보면 슈퍼맨이나 이런 존재가 갑자기 책임감을 상실해 버려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에피소드들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힘이라는 것이 책임에서 분리가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AI가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슈퍼지능인데 슈퍼지능이 과연 인류에게 이런 인류를 위한 책임감이 면제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 지구상에 인류가 끼치는 해악을 생각할 때 아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파괴되는 요인이 막 인류라고 생각한다면 초지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인류가 필요한가? 인류를 어떻게 없애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차원이 우리 지식에서 유리되고 분리된다면 그 힘이라는 건 우리가 참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책임이라는 부분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힘든 게 제가 이제 성도에서 5년 있었거든요. 성도에서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 뭐 1학년 성도에 있을 때 저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으면서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관계였어요. 이제 3명이서 2명이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하는 일들이 송도에서는 가장 많았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관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은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가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나와 전혀 다르게 자라온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벽을 마주쳐요. 나랑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것과 충돌하고 그러면서 얘는 나랑 달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네. 거기서 멈추면 관계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용기고 사랑을 위한 지식도 용기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처를 감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지식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라는 걸 만들어갈 수도 없고 관계라는 걸 성숙시켜 갈 수도 없고 관계라는 걸 우리가 확장시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어때요? 내가 일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가 일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특별히 이제 뭐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멈춰버리고 그래서 늘 이런 그 그래프가 나오죠. 그냥 뭐 y는 2x, 3x 이런 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늘 올라가다가 멈춰서 한동안 그 시간을 유지하다가 다시 또 축적돼서 좀 더 올라가고 이게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겠다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힘든 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마주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지식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저는 지식은 사랑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지식이 사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참 위험한 게 됩니다. 여기 뭐 우리가 특별히 의료 직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환자를 향한 그런 헌신의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하니까 그런 연대, 공동체성, 상호성 이런 것들이 지식에는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역사적으로 지식이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때 그 핵폭발 아마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 같은데요. 그 여기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여된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실제로 이렇게 쓰일 이런 걸 미필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은 했겠죠. 근데 실제로 벌어진 걸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물론 일본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안겨주었고 하기 때문에 늘 불편한 관계이지만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때 폭탄이 투하됐을 때 당시 희생자가 21만 명이에요. 그때 한 90%는 민간인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90% 이상 희생됐고 나중에 후유증해서 총 52만 명이 이 원폭 투하로 사망을 했어요. 숫자가 52만 명 하니까 여러분 잘 와닿진 않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 이 폭탄 하나로 우리가 누구를 제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개발한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도 이제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말할 만큼 이것은 인류의 지식의 총합이 가져다준 인류 역사의 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식이 저는 이 사건이 어떤 책임감라는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 지식이 사랑의 방향성을 잃는다면 단순히 무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그는 여러분의 의료 지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의 방향성을 잃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더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식의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잘 얘기하는 건데 호기심,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건 뭘까? 이런 궁금증에서 우리가 실험도 하고 또 배워가기도 하고 또 추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동물이라 그래요. 곤충들 실험 많이 했잖아요. 이거 날개 띄면 어떻게 날아갈까? 앞다리 띄면 어떻게 날아갈까?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죠. 그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혹은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지배욕에 의해서 지식을 쌓기도 해요. 근데 이 호기심과 지배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삶 자체에 대한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윤리위원회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동물 실험할 때 보시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지금은 그 윤리적 원칙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할게 안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유인원 실험이 어려운 이유 아시죠? 유인원은
실험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우리의 지식을 추구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이 지배욕에 의한 지식 추구입니다. 지배욕 너무 거대한 이름인데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서 지식을 그 도구로 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지식을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계들을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어왔던 정치적인 혼돈, 이 모든 것들은 이 지배욕에 근거한 지식이에요. 누군가 모르는 거를 그 갭을 이용해서 오용한단 말이죠. 악용한단 말이죠. 나는 알아. 근데 저 사람을 모르니까 기계교 같은 기계를 따르면 복을 받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욕에 기초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특별히 연세대학교에서 지식을 쌓아간다면 저는 이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이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식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자비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칠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돼버려요. 무기가 되고 굉장히 차가운 도구가 돼버립니다. 지식은.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포용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사고 상호적이고 연대하고 책임을 지키는 이런 차원의 일들을 그런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 위에서 오는 지혜, 늘 지식은 위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물려받은 지식, 전수된 지식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인류 문명 위부터 온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위에서 오는 지식은 하늘에서 오는 지식을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가 인류가 물려받은 이 지식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지식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면모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을 끌어낼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내가 상처받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갖고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이 사랑을 향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 일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들, 우리 병원을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알렌 에비슨 그리고 수많은 김명선, 오긍선 많은 우리 병원의 세브란스의 선각자들, 선구자들 이분들은 바로 이런 지식, 책임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지식을 추구해 오셨고 그리고 그 스승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스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세대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지식은 힘이지만 지식은 책임이고 또 용기이고 또 사랑이다.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책임이 없는 지식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 책임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 책임 없는 사람이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거나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 휘하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앞에 이제 미래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지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또 죽음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책임이며 용기라는 것, 그럴 때만 진정한 파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 쌓아가는 지식을 늘 이 기준에 의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용기 있게 이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용기 있게 그 지식을 대면하고 있는 건가?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지식에 책임을 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성찰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우리 대학 교육을 받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연세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연세의 지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또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K는 RCL,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Knowledge is responsibility, courage and love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채플 이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들을 잘 잡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플 출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셔서 이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출석 체크, 여러분들이 이때 출석했는데 왜 결석됐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채플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병원까지 걸어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 학생 채플 발전을 위한 설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좀 찍어서 이 채플이 이런 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아마 여러분에게 링크로도 전달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때 지금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링크를 전달받으면 그걸로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더 나은 채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 아마 저는 예정대로라면 연구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다른 분이 하실 텐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마지막 종강 채플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2학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학기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플을 수강한 우리 간호대학, 치과대학 학생들, 이 채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의 지향점들,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 하나하나 이 삶의 여정, 특별히 학업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쌓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을 향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 연세의 지식인들, 연세인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동행하심이 2025학년도 2학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우리 간호대학 치과대학 학생들 잘 마무리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채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